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시각에서 이번 총선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뚜껑을 열기 전에는 그 누구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팽팽한 접전이다. 여론조사 믿지 마라. 우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국민들이, 또 투표율은 얼마나 될 건가, 문재인 심판에 대한 생각, 태극기 세력의 표 분산 여부, 1,000만 명에 이르는 부동층의 표심, 광화문 촛불에 손들어줬다가 실망한 국민들 표심, 안철수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표심의 향배 등 지금 어떤 여론조사나 데이터도 정답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다만 좀 다른 시각에서 몇 가지 총선 변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야가 우선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라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팽팽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마스크 대란, 또 문재인 정권의 모범 사례로 이 사태를 둔갑한 거 국민들은 지혜롭게 종합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3년을 판단할 걸로 봅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요, 최고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전체 121곳 중에서 무려 68곳, 서울은 49곳 중에서 26곳이 지금 박빙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37석, 당시 새누리당은 옥새파동으로 12석에 그쳤습니다. 강남, 상구, 서초, 송파를 비롯해서 지난 총선보다는 선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진을 통합당 오세훈 대 민주당 고민정, 송파을 배현진 대 최재성, 동작을 나경원 대 이수진, 관악을 오신환 대 정태호, 민주당 통합당 모두 이들 4개 지역을 서로 경합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초박빙 지역이 20대 총선보다 분명히 늘어난 건 맞다고 봅니다. 투표 당일까지 후보를 교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려 3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59석 중에서 32곳, 인천은 13곳 중에서 10곳이 아직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율은 제가 볼 때 코로나 사태로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중앙일보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41.9%, 통합당 24.8%로 나타나서 17.1%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응답자를 보면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무려 53.7%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는 41.9%니까 11.8%가 줄었습니다. 또 선거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여야가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38.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일보의 PK지역, 부산, 경남, 울산 조사 결과도 보면 통합당이 33%, 민주당이 31.4%로 접전으로 조사됐는데요. 저는 이번에 PK지역에서 미래통합당 바람이 불어서 결집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국민일보와 CBS의 4월 4, 5일 양일간 조사 서울 4곳, 경기 1곳 결과도 보면은 이낙연이 52.2, 황교안이 37.1로 나타났는데 15.1% 차이입니다. 20%대 차이에서 격차가 좀 줄었습니다. 동작을 나경원, 고양정, 김연아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로을, 김용태, 동대문을 이해운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른데요. 보통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함께 조사하는데 유선전화 비율을 높이니까 보수표가 확 늘어나서 샤이 보수, 즉 숨어있는 보수표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제3당을 차지한 총 37석 차지했던 국민의당 표도 지금 초미의 관심이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은 전체 유권자가 4,399만 4,247명인데 그중에 약 4분의 1인 약 1,000만 명이 지금 무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 조사 비례대표 지지도도 보면 더불어시민당 21%, 열린민주당 9.9%를 더해서 보면 친여당표가 30.9%, 제1야당표가 20.7%인데요. 숨은 샤이표 5% 정도를 더하면 30.9 대 25.7,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총선 저는 그 외 세 가지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60대 이상, 좀 더 넓게 보면 50대를 포함해서 이들이 유권자의 4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정권 심판 또 경제 폭망 심판에 저는 나설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중도층, 중산층의 표심인데 이들은 안정에 투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체제 선택이 안정인가 아니면 통합당으로 바꾸는 게 안정으로 가는가 마지막까지 고민할 텐데 자영업 등 지금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되겠지요. 세 번째 변수는 광화문을 메웠던 태극기 부대표가 과연 통합당으로 결집하느냐 분산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미워도 될 사람의 표를 모아야 합니다. 어쨌든 저는 여론조사 결과와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참고할 게 2016년 미국 대선인데 힐러리 클린턴 우세를 대부분 점쳤는데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승패를 가른 것은 백인 노동자들인데 이들은 노동자지만 중산층입니다. 우리도 지금 대선에서 지난번 문재인 손을 중산층, 중도층이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 중도, 중산층들이 상당수가 다른 선택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조국 부활, 라임 사태, 신라젠,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의혹과 범죄들이 묻히고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법의 제물로 물러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 거짓과 위선 또 무능의 승리를 막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진보학자 강준만 교수는 문재인이 정치 소비자, 즉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대표적 사건이 조국 사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론 분열 전쟁의 불씨도 던졌다고 했고요. 맹목적인 당파성을 진보의 자리에 올려놓고 의용이라는 말 안에 녹아 있어야 할 그 수치심을 문재인 정권이 지워버렸다고도 했습니다. 선악 이분법에 갇힌 유시민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Und wenn das Herz